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농부가 된 물고기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황주혜 연구사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아쿠아포닉스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아쿠아포닉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린 다음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로 바이오 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어류와 식물을 함께 생산하는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던 방법입니다. 아쿠아포닉스의 시초로 아시아와 남미의 초기 문명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양식을 의미하는 아쿠아컬처와 수경재배를 의미하는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어로 물고기를 기르면서 발생되는 물고기의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들의 유기물에서 분해된 무기물을 식물의 영양분으로 활용하고 수질이 개선된 사육수를 재사용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2020년 실시된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과 불안에 대한 인식을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이 41.6%로 낮았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인식, 친환경 먹거리 소비를 위한 움직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들도 집에서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먹거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까요? 친환경 제품은 자연에서 얻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가능한 적게 발생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친환경 수산물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제품들에 대해 유기식품, 무항생제 등의 인증 라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아쿠아포닉스 시장은 2016년 5억만 달러로 추정되었고 앞으로 2026년까지 20억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 2조 6천억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요. 이처럼 아쿠아포닉스는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도심, 야외 컨테이너처럼 어디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인공 비료를 공급하지 않아도 돼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농법과 달리 증발량만의 물만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수자원이 절약됩니다. 농약, 살충제 등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무엇보다 물고기와 식물 두 가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에서 물고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양식에 관한 기초 지식 및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쿠아포닉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전에 양식과 수경 재배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크게 바닷물을 이용하는 천혜 양식과 민물을 이용하는 내수면 양식이 있습니다. 천혜 양식은 바다나 육상에서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기르는 어업으로 정의됩니다. 대표적인 어종으로는 조피볼락, 넙치, 돔, 숭어 등이 있습니다. 이 어종들을 생산하는 양식 방법으로는 해상 가두리식, 육상 수조식, 그리고 축제식이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은 하천, 저수지 등의 민물이나 기수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입니다. 대표적인 어종으로는 뱀장어, 향어, 메기, 송어 등이 있습니다. 이 어종들을 생산하는 양식 방법으로는 지수식, 순환 여과식 양식 방법들이 있습니다. 순환 여과식 양식은 폐쇄적인 양식 방법으로 어류 양식에 사용된 사육수를 물리적 여과, 생물학적 여과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쿠아포닉스 과정에서 사용되는 양식 방법과 유사합니다. 수경 재배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무토양 재배 방법입니다.
토양 대신 영양분 공급을 위해 인공 양액을 공급하고 식물 재배 베드로 식물을 지지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식물을 재배합니다. 수경 재배로 가능한 식물은 다양한데요. 상추와 같은 엽채류, 방울토마토, 딸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아쿠아포닉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식물 재배를 위한 수경 재배 시설, 물고기 양식을 위한 양호 수조, 바이오 필터 등으로 구성된 여과 장치, 물의 순환을 위해 필요한 펌프로 구성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배설물 등 유기물을 세균의 작용에 의해 무기물로 분해하여 식물의 영양분으로 사용하는데요. 1차적으로 드럼 필터와 같은 물리적 여과 장치를 통해 고형물을 제거하고 질산화에 관여하는 세균을 통해 생물학적 여과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물고기의 건강에 해로운 암모니아와 아질산이 제거되고 질산염 상태로 분해되게 됩니다. 분해된 질산염은 마지막으로 식물의 영양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에 의해 질산염이 제거된 정화된 물은 다시 사육수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아쿠아포닉스의 장점은 지속 가능한 생산 기술이고 물고기와 식물을 동시에 생산, 흙이 필요하지 않고 물 이용 효율이 높고 무엇보다 유기농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 재배나 수경 재배에 비해 시설 비용이 많이 들고 어류 식물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어류, 식물, 세균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다양한 생태환경 요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은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되어 질산화 세균에 의해 아질산과 질산염 형태로 전환되고 이는 식물이 이용 가능한 영양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순환을 질소순환이라고 합니다. 질소순환은 아쿠아포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작용이며 질소는 생물체가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영양염입니다. 질소는 화학원소로 모든 생명체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모든 아미노산에 존재합니다. 아미노산은 효소 조절, 세포신호, 구조 형성 등 동물의 핵심적인 생물작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구성합니다. 질소는 지구 대비해 78%를 차지하는 가장 풍부한 원소지만 식물이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질소 고정 단계를 거쳐 전환되는 질소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서 동물은 대체로 암모니아로 구성된 배설물을 배출하는데 이는 곰팡이나 기타 세균에 의해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이러한 암모니아는 질화세균으로 불리는 특정 세균에 의해 질산염으로 전환됩니다. 질화세균은 이처럼 아쿠아포닉스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질화세균은 암모니아 산화세균, 아질산 산화세균으로 구성됩니다. 암모니아 산화세균인 니트로소모나스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전환시키고 니트로박터로 구성되는 아질산염 산화세균은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전환시킵니다. 아쿠아포닉스 내 생태계는 이 두 세균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다음으로 아쿠아포닉스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은 사료 공급량, 식물의 유형, 식물 재배 면적, 그리고 수질이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일 수질을 점검하고 물고기와 식물, 세균의 유지에 적합한 환경인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질 검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키트로 간단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할 어류가 온수성인지 냉수성인지 식물의 종류가 채소인지 열매 채소인지에 따라 적정한 내성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어류, 식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쿠아포닉스 식물 재배를 위한 시설은 방막식과 다맥식이 주로 이용됩니다.
방막식은 영어 약자로 NFT로 불립니다. 이 방법은 수평의 파이프를 이용하는 수경재개 방법으로 파이프의 양액이 얇게 흐르는 형태로 식물은 파이프 상단에 뚫은 구멍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직형 다단 재배가 가능하여 도시명 아쿠아포닉스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맥식은 영어 약자로 DWC로 불립니다. 이 방법은 스티로폼과 같은 폴리스틸렌 판에 식물을 넣고 띄우는 방법으로 식물의 뿌리가 물 아래에 있는 형태입니다. DWC는 대규모 아쿠아포닉스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온도와 영양분의 변화에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잎, 줄기, 열매, 뿌리로 구성되어 있고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아쿠아포닉스에서 식물의 성장을 위한 영양은 식물이 생육과 대사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이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식물의 성장에 있어 많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를 대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6대 대량 영양소에서는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량만 존재해도 되는 영양소는 위량 영양소라 불리고 그 종류에는 철, 망간, 아연 등이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이러한 영양분의 결핍이 발생하면 식물의 영양분 결핍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쿠아포닉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류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류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류의 행동과 외형을 매일 관찰하고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어종에 맞는 적정 수질을 제공하여 스트레스가 낮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류가 정상적으로 유용을 하지 않거나 먹이 반응이 일정한지 매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어류와 식물의 비율이 잘 맞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고기가 채소보다 많은 경우 배설물 등 유기물이 증가하여 암모니아, 아질산이 높아지고 채소가 물고기보다 많은 경우엔 채소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하여 식물의 생육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아쿠아포닉스를 위해서는 어류, 식물, 세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균형 잡힌 시스템 유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바이오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를 양식하면서 무농약 채소는 덤으로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뱀장어나 메기를 상추와 함께 키웠더니 30% 이상 더 잘 자랐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뱀장어와 메기를 양식하는 수조 옆으로 파릇파릇한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채소가 있는 수조 길이는 파이프로 연결돼 있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면서 사용한 물로 채소를 키우고 정화된 물은 다시 물고기 양식에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물고기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 같은 유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 플락 기술이 핵심입니다. 기존 아쿠아포닉스 방식과 달리 여과 시스템이 아예 없고 추가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무농약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첨단 양식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기와 상추를 함께 키우자 생산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메기는 30% 이상 몸집이 커졌고 상추도 2배 이상 빨리 자랐습니다. 메기 1톤에 드는 사육수로 최소 2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항생제와 농약, 배출수가 사라진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 이번 하나세안 정상회의 때도 소개됐습니다. 양식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충분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기후기촌과 청년 창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뱀장어와 향어 등 다양한 담수 어류에 적용할 수 있고 고부가 가치 품종인 새싹 인삼 재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양식 기술은 현재 양식업계에 기술이 이전돼 내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바이오 플락 양식 기술은 어류가 배출하는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깨끗해진 사육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입니다. 바이오 플락은 미생물, 사료 찌꺼기, 배설물 등으로 구성되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2014년부터 바이오 플락 양식 기술로 다양한 내수면 어류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동영상 속 물고기는 향어입니다. 향어는 내수면 어종으로 잉어의 한 계통이고 회나 매운탕용으로 양식되는 어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플락 사육수에서 건강하게 유영하고 먹이를 활발히 먹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바이오 플락 사육수가 갈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수질이 오염되어서가 아닙니다. 사육수 내 세균의 먹이로 활용되는 당미를 사육수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플락 양식에서 암모니아나 아질산 같은 질소 노폐물은 사육수 내 타가 영양세균에 의해 세균, 단백질로 동화되어 다시 양식 생물에게 재섭식되며 일부는 질화 과정을 통해 제거됩니다. 바이오 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는 바이오 플락 양식과 수경 재배를 융합한 방법입니다. 기존의 아쿠아포닉스와 다르게 별도의 생물학적, 물리적 여과 장치 없이도 사육시 내 풍부한 타가세균의 작용으로 질소 노폐물이 분해되고 무기물이 풍부한 바이오 플락 사육수가 식물 재배 베드에 공급되어 순환되는 방법입니다. 바이오 플락 사육수 내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공 양액이 없이도 식물이 잘 자랍니다. 무엇보다 버려지는 배출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아쿠아포닉스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 또한 방막식과 다맥식 시설로 식물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저희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바이오 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를 적용하였을 때 사육수 내 질산염이 55%로 감소되고 사육수의 수질이 정화되고 메기의 성장 또한 일반 아쿠아포닉스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로 적용 가능한 어종은 향어, 메기, 붕어, 장어 등이 있고 식물로는 상추와 같은 대부분의 역채류, 바질과 같은 허브류, 새싹 인삼, 방울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특허를 토대로 최근 산업체 기술 이전도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쿠아포닉스는 생물 복지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생태 친환경적인 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부터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엔 바다 톡톡.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아쿠아포닉스라는 친환경 기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